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비결 알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말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도 끊고 과도한 욕심마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5가지는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행복을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변화를 시작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노년의 삶을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비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줄이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할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을 위해, 더 좋은 집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삶의 짐으로 변해갑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복잡하고 쓸데없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끊임없는 욕심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키웁니다. 결국 우리가 쫓아왔던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와 잔소리 같은 충고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점점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지나친 조언이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소중한 친구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계속하면 경제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한 부담으로 남아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뀔 때입니다.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노년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법, 얕은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법,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재정을 안정시키는 법,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지속하는 법, 그리고 단순한 삶을 통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까지. 이 5가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의 효과를 본 검증된 비결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품격 있고 존경받는 노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반드시 줄이고 내려놓아야 할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의도는 종종 역효과를 냅니다. 자식들 앞에서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라며 시작하는 이야기, 친구 모임에서 반복되는 옛날 얘기는 오히려 피로감을 줄 뿐입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꾼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말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말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당신의 의견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또 그 이야기야 라며 피곤해하고 친구들은 모임에서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피하려 할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경청은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때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해 보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는 오히려 당신의 의견을 더 존중받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중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보세요. 특히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려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당신의 충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받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많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A씨는 늘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점차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피하게 됩니다. 반면 B씨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줍니다. 그래, 그랬구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결과적으로 친구들은 B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의 의견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경청의 힘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저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부모님의 침묵은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식들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청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우선 대화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만으로도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세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청은 노년기의 품격 있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태도는 오히려 당신의 의견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제는 말의 양보다 말의 질이 중요할 때입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듣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은 줄이고 경청은 늘리세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잔소리꾼으로 보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경청의 힘을 통해 노년기의 품격을 높이세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입니다. 노년이 되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얕은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사람들과의 얕은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중 진정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옆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얕은 인간관계의 문제점입니다. 표면적인 인맥은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단순히 만나기만 하는 사람들, 얕은 인사말만 오가는 관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에 부담이 되는 모임이나 약속은 과감히 줄이세요. 억지로 맞추고 즐겁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모임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만 빼앗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당신 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C씨는 항상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애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C씨는 자신이 지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진정한 친구가 곁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D씨는 과감하게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불필요한 모임은 모두 끊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D씨는 더 많은 여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관계는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한번 결단을 내리면 그 후로는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나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행복을 더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과감하게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인연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쏟으세요. 얕은 인연은 당신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성 있는 관계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모든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이 노년기에 필요한 진정한 처세술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를 쫓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더 큰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전체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더 큰 이익을 바라기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이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무리한 투자를 피하며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줄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도한 투자나 위험한 사업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투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들려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권하는 사업이나 투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지출을 관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을 쓰는 순간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그 후에 남는 것은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씨는 은퇴 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무리하게 투자했지만 시장의 변화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감은 극심해졌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그의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반면 G씨는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과감히 투자 대신 연금과 저축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G씨는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오히려 평온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삶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적인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재정적인 불안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필요 없는 소비는 줄이고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에만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물건을 사는 대신 자녀와의 따뜻한 식사나 친구와의 산책 같은 경험을 선택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리한 욕심은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울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는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가족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을 감사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오히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 데서 나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욕심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의 안정된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이야말로 더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작은 문제도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식습관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은 시절과 같은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밥, 국, 자극적인 반찬 등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 습관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단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밥 한 공기 대신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해 보세요. 실제로 K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밥과 면류를 즐기던 K씨는 은퇴 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단 개선을 권유했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K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자주 다니며 일상생활의 질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J씨는 은퇴 후 곧바로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J씨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노년기의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관절의 유연성을 잃게 만듭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약입니다.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안전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력과 기분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C는 은퇴 후 체중이 늘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그 후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몇 달 후 MC는 체중이 줄고 몸이 더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은 NC는 체중이 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습관과 운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도 운동이 없다면 근육량 감소와 체력 저하를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단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식습관과 운동의 변화는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는 단순한 삶과 감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소유를 줄이고 더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나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달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복잡한 물건과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불필요한 소유와 과거의 미련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채운 물건들이 과연 우리의 행복을 높여주는가요? 사실 이런 물건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우리의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이제는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집안을 가득 채운 오래된 가구나 필요 없는 장식품, 입지 않는 옷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일상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쌓아둔 물건들은 결국 먼지에 덮여 방치될 뿐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삶의 복잡함을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과정입니다. T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T씨는 은퇴 후에도 집안 곳곳에 물건을 쌓아두며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이 늘어나고 정리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자.
T씨는 넓어진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단순한 삶은 더 가벼운 마음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과거의 상처가 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년기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한 박자 쉬고 심호흡을 통해 차분해질 시간을 가지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감정의 폭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글로 풀어보세요. 감정의 혼란스러움이 일기나 메모를 통해 해소되면 우리는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이나 명상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Y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Y씨는 은퇴 후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자주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감정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Y씨는 더 차분하고 편안해졌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감정 관리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통제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단순한 삶과 감정 관리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불필요한 물건과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여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노년기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집안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단순한 삶과 감정 관리는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세요. 복잡한 감정과 물건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더 밝아지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5가지 핵심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전략들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단순해지며 진정한 자유를 느낄 때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겨보세요. 첫 번째로,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지나친 충고와 잔소리는 오히려 당신의 지혜를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히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경청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얕고 넓은 인맥은 노년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제는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만 남겨보세요.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고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은 오히려 노년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이제는 안정된 재정을 유지하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마음의 평화와 연결됩니다.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금 가진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세요. 당신의 안정된 노후는 바로 이런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을 더 아껴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몸은 행복한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질수록 마음도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삶과 감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비결을 단순히 듣고 지나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의 작은 변화만 있어도 그 변화는 점점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실천 가능한 팁을 노년의 지혜와 행복인 진호행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여유로운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비워보세요. 더 밝고 평화로운 내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세요.